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수리온 헬기부터 F-35 기종 변경 의혹까지 최근 방산비리 의혹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방산비리는 거론된 액수만 해도 몇백억에서 몇 조에 달하고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만 해도 규모가 대단한 종합비리죠.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기였던 장명진 방위산업청장이 감사원에 의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방산비리와 더불어 동시에 척결되길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너무도 오랜 시간 그대로인 것들입니다. 3년 전 국방부 수통 구매 현황만 봐도 10년간 군은 127만 개 수통을 구매해서 60만 장병 각자에게 2개씩 나눠줄 분량을 이미 확보했지만 새 수통은 창고에 두고 베트남전 때 수통을 나눠줬었죠. 사병들이 매일 쓰는 용품 중 이런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세계 12 경제대국의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톱10에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반군 게릴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병들에게 언제 신성한 대우를 해준 적이 있다고 이런 구호를 쓰나요? 신성한데 왜 사병들 거지 취급을 합니까? 신성한 대우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왠지 수요일 힘이 들죠 오늘? 늘 힘듭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요? 저요? 4시 정도. 그죠.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 새벽 4시입니다. 기사를 검색하고. 7시 방송을 한 이후에. 들어가 주무시나요? 네, 바로 회사로 갑니다. 예. 예. 어려운 삶입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또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진을 찍어서 오늘쯤 공개할 생각이라도 합니다. 처음 300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파견 나왔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든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한 사람이 그런 걸 남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이제 늘공의 용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됐었죠. 몇천 건의 이런 지금에 보면 역시 이제 대부분의 문서는 어제 얘기한 대로 다 삭제. 그랬더니 네, 내 책상만 이렇게 된 게 맞는 것 같다. 네, 네. 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으면 뭐, 찾을수록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거의 득템이 아니고 탄광, 유전 이런 걸로 봐야 되죠. 막 파는 대로 막 나오는데 몇천 건이라니까 대단하네요. 네, 그중에 어떤 기록들이 정말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다 검토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어제 JTBC가 관련해서 한 건 보도했는데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JTBC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뭐 정무수석들이 정무수석실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기들만 알고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수석인데 수석은 대통령이 비서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이 지시 그 자체만큼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언론이 어떻게 협조했냐. 예. 청와대의 오더가 실제로 실행이 됐는가 이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문서라도 있고 지금 뭐 각종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청와 정무수석이었던 적이 있죠. 2014년에 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어요. 김재원 의원이. 근데 김재원 의원이 이런 표현을 당시에 썼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다. 네. 그리고 특조위를 만들려고 구상한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덕이라고 확신한다. 국회가 용서하면 안 된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해서 호의호식하려고 모인 탐욕의 결정체다. 네,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매체들이 이런 식의 인식, 워딩, 프레임을 받아서 특조위를 공격했느냐. 1번 타자는 종편입니다. 네.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도 TV조선의 정치 옥타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진행자 이병규 씨가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펑펑 쓴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산도 집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편에서 이 돈을 펑펑 썼다는 게 결국 세금 도둑 프레임이거든요. 네.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MBC도 세월호 특조위 세금 도둑 프레임으로 비난 보도를 여러 차례 했고요. KBS도 뭐 특조위가 비즈니스석 출장 간다 비난 보도. 이거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는데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으로 예산을 작성했는데 이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그걸 받아서 KBS가 보도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많이 했죠. 뭐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안 줘서 강제로 종료됐잖아요 나중에. 근데 어차피 별로 한 일도 없는 위원회가 활동을 더 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거 세금 도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프레임으로 실제로 보수 매체하고 종편이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주요 활동 다 방해해놓고서 제대로 활동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요. 심지어 그때 특조위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돈도 안 주고 제대로. 그리고 결국은 돈을 안 줘서 끝내버렸는데 강제로 종료해야 하는데 조사는 아직 할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도 끝내버렸죠. 예. 정부가 언론을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 단체들이 저는 실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오다가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전수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또 내부 고발이라든지 내부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조사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럴 수는 없죠.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민간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어렵지 않고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문서가 작성된 시기와 그 직후에 어떤 기사들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가 있었는지
연관관계를 찾으면 사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참 괴물 같은 정권이에요. 자기 임기 중에 국민들이 죽었는데 비난해가지고 말을 못 붙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예.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왜 사고가 났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 다음 수는요. 네, 방위산업 관련 비리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초 당시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 사장 후보이던 하성룡 대표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인선을 강행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카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 대표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관련 조사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 5월에 사장이 됐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횡령, 그것도 합치면 26억 정도를 횡령했네요. 네, 관리본부장이었을 때. 네, 비자금도 조성하고 횡령도 하고 그랬습니다. 횡령을 한 다음에 비자금을 조성했겠죠. 착보가 있을 네네. 있고. 어쨌든 카이 사장을 아예 처음부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죠? 예.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가깝거나 혹은 최순실 씨와 가깝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 그리고 그 하성룡 사장이요? 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난 비리들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5곳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T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성룡 카이 사장 취임 이후에 설립된 항공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이곳은 하 사장 측근으로 꼽히는 카이 출신 조모 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협력업체 P사 같은 경우에도 하 사장 측근 업체라고 합니다. 검찰은 카이가 기존 협력업체를 밀어내고 하 사장 측근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그러니까 하도급에다가 단가를 부풀려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냥 주는 거죠, 영역을. 그런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거죠. 예. 굉장히 네. 심플하고 전형적인, 항상 하던 방식인데, 여기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윗선까지 연결된다 하는 정황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또 어제 TV조선이 보도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 문자 메시지 관련된 겁니다. 옛 여당 중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아는 카이 하 사장을 만나보라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이미 만났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얘기는 했는데, 가깝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당 중진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과도 잘 안다고 카이 사장을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도 있어요. BIP 지시사항에 대통령이 산업은행이 KFX 관련해서 카이에 출처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위 파악해보라. 이런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몇 줄에. 여태까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카이가 뭐의 약자인지 모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카이의 KFX 사업에 사는 자본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은 더욱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따로 챙겼다는 거는 누군가 그걸 챙겨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시사항 보세요. 사는의 KFX 관련 카이에 대해 출자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입하가라. 어려운 지시사항입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사전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대부분. 이 KFX는 한마디로 해서 한국이 전투기 개발하자는 사업이거든요, 독자적으로. 그렇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인가요? 국산 전투기 개발하겠다 선언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다가 이명박 정부에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뭐 중단했다가 이어졌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검찰고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죠. 예. 방사청과 카이가 본 계약을 이 KFX와 관련해서 본 계약을 작년 말에 체결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이 개발이 언제까지냐면 2026년까지입니다. 앞으로 10여 년간 큰 계약을 맺은 거예요. 큰 계약을.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게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39억을 어떻게 했다, 39억에서 92억으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이 카이의 어마어마한 큰 KFX 본 계약이 체결됐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 대학 동기가 방사청장으로 있을 때, 예. 금액이 어마어마한 이제 10년간 계속 가는 거니까요. 안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누군가 돈 냄새를 맡지 않았을 리가 없다. 예. 그 냄새를 맡은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어딘가에 최순실 씨가 있을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딘가에. 워낙 방산 비리는 복잡하고 커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첫 출발인 것 같은데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 대형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예.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원의 부실을 보고받고도 발표를 막았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감사원이 관련된 감사 결과 확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달 전에 공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감사원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수리온 혹은 KF 사업 관련해서 이제 방사청과 카이가 계속 거론되는데 여기 두 군데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많다. 거기서 개발한 헬기가 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를 감사를 했고, 예, 감사 결과가 나오기 2달 전에 이미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8월입니다. 네, 8월에 한국형 헬기 수리원이 고장이 잦고 문제가 많다라고 네.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그냥 진행된 거죠, 계속. 네, 사업이.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카이 관련해서, 혹은 방사청 관련해서 보호해 준 거죠. 계속. 예, 문제가 많은데도 계속. 그래서 보호해 준 것이고. 보호해 준 게 그냥 사장 자리를 보호해 줬겠어요? 보호해 줬다고 하면 이익을 보호했겠죠. 이익을 공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 어딘가에 최순실 씨도 있을 수 있다. 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실제 KFX 하는 누군가 돈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뭔가 첫 번째 관련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 특검의 수사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15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식 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라는 이재용 부회장을 다룬 언론 기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요. 장충기 전 사장이 보고를 받는데 네이버와 다음 양쪽 포털 사이트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서 댓글이 퍼지고 있지 않는 추세다. 기껏해야 댓글은 10개 정도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댓글이 몇 개인지도 셌군요. 네. 미래전략실의 사장님께서. 네, 보고를 직접 받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뭐라고 그럽니까? 포털은? 네, 네이버 쪽에서는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 행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라면서 영향력을 미치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아니, 네. 네이버에서요. 그러니까
삼성이 네이버에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치긴 어렵다. 예. 네.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린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포탈의 검색어에 포탈이 개입을 하죠. 합법적으로. 예. 뭐 19금 단어라든가 불법적인 단어 뭐 테러 관련된 것. 그래서 그런 검색어는 삭제하거나 하는데 그런 합법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색어에 포탈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로나 이런 상업적인 이유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스는 따로 한번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검색어를 조작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삼성은 그렇게 했다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일단 포탈에다가 내려달라고 한 거까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문자를 보냈으니까. 네, 부탁했고 작업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다, 뭐 부탁을 했다. 표현이 부탁이지만 뭐 그냥 부탁했을까요? 삼성이란 대기업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빌었을까요? 설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될 앞으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발가락 부상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재판 내내 허리를 손으로 짚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구인장 발부했는데요. 물리력을 사용한 계획은 특검에서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아프실 예정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은 저는 연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 조순재 씨가, 조순재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 관리도 하고, 영남도 이사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서 본 최측근이었죠. 예. 나중에는 이제 등을 돌리지만, 그리고 나서 했던 말들이 있죠. 뭐, 거짓말 너무 잘한다. 연기다 다. 예.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허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재판을 못 나올 정도로 아플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저의 가정입니다. 전제하고 이 가정의 근거는 조순재 씨가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리할 때 하는 거짓말과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 못 봤잖아요. 최측근으로 그 재산을 관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긴 이야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연계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대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던 혹은 말을 하지 않던 간에 증인으로서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가 성립되면 이제 본인의 운명도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치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뭐랄까요.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었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아픈 척 하는데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에 손을 얹고 고통을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을까요? 그러게요.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 부상당해서 재판장에 못 나오시는 분인데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하지 않겠죠. 네. 자, 지금 노회찬 대표 시간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려고 막 했더니 저희 PD가 손을 흔들면서
도착을 아직 안 하셨다. 네, 할 뉴스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어쨌든 이 연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한편으로는 참담해요. 예.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이건 아파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프다고 안 하거든요. 이 정도 가면. 뽑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더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아프시다고 생각하겠죠. 예. 하지만 조순재 씨가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표정 변화 없이 한다고.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RCS와 관련해서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모과장 휴대전화를 JTBC가 복구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임 과장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곳곳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감청 프로그램 도입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감청 장비까지 도입하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프로그램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TNI라는 감청 장비를 그런 장비를 샀다는 얘기가 없었죠. 예. 네, 그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장비를 샀다는 게 이 문자를 통해서 JTBC가 입수한 임모 과장의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예. 이 TNI라고 하는 장비는 당시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던 2년 전에도 이 장비를 들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 장비가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씹어지는 놀라운 장비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고 이 기능 설명서도 사실은 공개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이탈리아 해킹팀에.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인했죠. 네, 실제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통보하지 않을 장비를 왜 기록을 남겼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국정원은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이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고를 안 해도 해당 보고해야 될 정부 부처에나 여기는 보고를 해야죠. 자기들이 누구도 움직이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해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물론 이런 게 나와도 또 다른 장비라고 할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는 항상 빠져나가니까. 어쨌든 임 과장의 휴대폰에서 그런 문자가 나왔다. 예. 자, 아직도 노회찬 대표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네, 아직 전해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최장 뉴스 브리핑 중입니다. 자, 예. 다음 뉴스는요?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의 문건 원본 반납하면서도 사본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심지어 문건 제목을 정리한 목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되돌아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검찰총장 최동호 검찰총장이 그 당시는 2014년 5월이었기 때문에 반납할 때는요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제 말은 입수했을 때는 예. 입수했을 때는 그러니까 최동호 검찰총장이 그 지금 검찰의 에이스 검사라고 하는 윤석열 팀장과 함께 사실상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문건들을 입수하고도 총장도 모르게 했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 검찰의 내부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의 총장 모르게 지시. 네, 속칭 제끼고 직거래한 거죠. 제끼고 직거래. 예. 제가 하면 괜찮은 표현인데. 예. 속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제끼고 누군가 청와대에 직거래를 하고 있었던 그거 주지 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총장이 관심사항이 가장 핵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문서를 안 줘요. 왜? 그걸 줬으면은 훨씬 더 쉽게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총장도 속인 겁니다. 사실.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본인은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의 노회찬 대표님이 10분 지각하셔가지고 10분 동안 더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은 30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자, 최근 뉴스공장의 가장 핫한 코너로 급부상한, 네. 말씀만 하시면 지면 이사뿐만 아니라 온갖 방송에서 목소리를 따서 쓰고 있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처음부터 높았는데요. 물론 높긴 했지만 최근에 좀 더 높아진 걸 피부로 못 느끼고. 아, 예. 뉴스공장 덕분이죠, 뭐. 예. 좋은 공장 만나가지고. 좋은 공장 만나가지고. 아니, 방송만 하고 나면, 예. 지면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등장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예. 노회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며. 예. 틀어놓고 같이 깔깔거리며. 자, 오늘도 뭐 일주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영수회담에 안 가겠다고 결국 다들 뭐라고 했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1, 2, 3중대 데리고 국민들 상대로 정치소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닌데. 예. 예. 요즘에 뭐 혼밥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은. 혼밥이 제가 볼 때 좀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뭐 만일에 혼자 불렀으면은 아마 갔을 거예요. 혼자 불렀으면. 뭐 안 가는 이유로다가 한미 FTA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명분들 되지만은 그건 진실한 이유는 아닐 것이고 만일에 이제 혼자 불렀으면 가는데 여러 명 부르는 중에 끼니까 원 오브 댐 싫다. 뭐 이렇게 좀 자기 과시. 사실 이게 자기 과시 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 요새 언론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요. 네.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열등감에 발로였나요? 발끈하시겠죠. 하지만 꼭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불참을 했고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이겁니다. 예.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 안보실 처음에는 300건 나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야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몇천 건이라고 해요 이제.
네,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일부러 네. 이런 이제 그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갖다가 일부러 남겼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예, 그렇게 좀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많아요. 예,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실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예. 그야말로 그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이제 그 철수하는 상황에서 예.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치운 거죠. 그만큼 이 정권이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예,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그래서 붕괴되면서 가재도구도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가재도구도 치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예. 남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예. 자기 책상과 자기가 쓰던 캐비넷만 꺼내서 불태우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정도야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 있는 문서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네. 그런 것들 치우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그냥 어딘가에 있을 텐데 더 버렸거나 아니면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거나 뭐 그랬겠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건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이거는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갖다가 조작했다면은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이건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해 공갈단이라고 있거든.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였다.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당했다. 자기들은 전형적인 이 자해 공갈단 수법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집권했을 때 남겨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자해쇼.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사생활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이제 대통령 그 기록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기록물을 등재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안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 같은 건 아직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되게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한 거는 다 법에 따른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개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와는 이제 정치 보복이고 법을 어겼고 여기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누가 작성한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 문건이 만약에 법정에라도 등장한다면 혹은 이 문건이 예를 들면 회계장부라거나 그다음에 은행 예금 통장 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증거가 되려면은 문서로만 되는 건 아니고 문서는 간접 증거이고 직접 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내가 했다고. 예. 근데 이 기획비서관 당시 맡았던 분이 내가 그 작성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지금 나타난 상황에 의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를 한 거는 필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 거죠. 예. 그 정도 메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직급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요. 예. 충분히 그거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여전히 공무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 거죠. 한 200건, 300건이 모르겠는데 몇천 건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무섭겠죠. 네. 자, 가장 핫한 거는 이 방산비리입니다.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 정의당의 김종대 군사 전문가, 네. 군사 전문위원이 있죠. 네. 이분이 수리온 뒤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예,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초기부터 숫자 그 결함과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당시에 그 합수단에서 합동수사단에서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도되는가 하면 합수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수사를 갖다가 멈췄다라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상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는 합수단을 통제할 정도의 상부라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걸 관여했던 것이고 사실 이 한국 카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거기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는 사이인 그렇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3년이니까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비위 사실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조사가 왜 묵살됐는가 혹은 제대로 이제 파헤쳐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있고 이것이 다 현재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횡령을 뭐 10억대 이상 했는데도 임명되는 거는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도 임명됐다고 문고리 300만과 가깝다 혹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나오고요. 이 방산비리 문제는 현 정부가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정말 이적 행위인 것이고요. 이걸 갖다 수사해야 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얘기된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됐고 항상 얘기됩니다. 항상 얘기됐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감추려는 어떤 비리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까지 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방산비리와 함께한 거죠 지금. 협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력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 굉장히 신선하네요. 방산비리와 정말 협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산비리 파헤치니까 밥 먹으러 안 간다고 하는 거죠. 그 재판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프셔서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했다가 구역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쓰레빠 신고 나왔잖아요. 쓰레빠. 샌들입니다. 샌들. 예. 그렇게 생긴 거는 샌들이라기보다 이제 그 안에서는 쓰레빠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죠. 하긴 슬리퍼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쓰레빠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샌들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 다 달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야 쓰레빠라고 하면 안 되고 슬리퍼라고 해야 된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항했었거든요. 다른 물건이다. 다른 물건을 지치라고. 하여튼 쓰레빠를 싣고 가야 돼. 진짜 아프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화장실 가는 문턱에 이제 네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세게 닿아서 그러면 통증이 올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재판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픈 거냐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쓰레빠 신고 나온 걸로 봐서는 걸어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또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의 어떤 진단 결과도 아무 이상 큰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고 정도 줬다. 예.
아니 외견상도 문제가 없고 엑스레이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그 정도 아플 정도는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만 특히 문지방에 부딪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발가락만 문지방에 부딪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뭐 요가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는 넘길 수 있지 않나 보나. 알겠습니다. 뭐 몸이 불편할 수는 있죠. 오랜 생활, 수감 생활해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 협치 나왔고 방산비리와 협치했다고. 자, 추경안 얘기가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을 이번 정부에서 채용하는데 80억을 쓰겠다고 했더니 그거를 삭감해야 된다는 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사실 뭐 이 80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이번에 전체 예산 규모, 추경 예산 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온전하게 통과시켜주기 싫다라고. 뭐라도 손대야 된다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무슨 범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소방대원들 보십시오. 그런 필수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오히려 과로로다가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배원도 그렇고요. 집배원도 그렇고요. 진짜 저는 그런 일을 갖다 하루씩 국회의원들한테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괜한 트집을 잡는 거고 그 얘기도 뭔가면은 추경에서 빼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하는 것도 신용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본 예산에도 넣으면 결사 반대해야죠. 만약에 절대 안 되는 일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라도 추경을 이때까지 미뤘는데요. 그럼 미뤘던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잡아내려고 하니까 별게 안 나오니 사람들한테 공무원 늘리는 거는 쉽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고 차단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골탕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또는 큰 정책적 어떤 실책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거나 해서 야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뭐 떼쓰는 게 야당은 아니죠 사실은. 저는 뭐 채용력이 야당 처음 해보는 사람들 같아요. 해본 지는 오래됐죠. 해본 지 오래됐고 저는 공무원 채용 반대해가지고 뭐 반대할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적어요. 지금. 그렇죠. 조 단위 얘기하는데 80억 때문에 조 단위를 80억이면은 국회가 1년에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작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 통과는 되겠죠 전체적으로. 오늘 혹은 늦으면 내일. 내일이 아마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발견된 문건 중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은 아마도 그 세월호 유가족들 특조위에 관련된 유가족들이 회식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다른 취객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관련돼야 되고 그 사건을 갖다 키워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시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데 언론을 동원시킨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더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언론한테 어떻게 시킨 건지 도대체. 그렇죠. 어떤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이제 부풀리는데 이제 언론과 협치를 또 한 거죠.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언론이 없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언론에게 무엇을 줬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왜 이거는 언론이 협치를 했는가 정권과. 그 언론이 청와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청와대가 언론한테 오더를 한 거란 말이죠. 취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행됐는지 따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굉장히 화제입니다. 빅뉴스는 아닌데 화제는 화제예요. 이 침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급 침대가 남았는데 이게 일반에 쓰기에도 뭐 적절치 않고 대통령이 쓰던 침대인데 그리고 사용 연한이 있다면서요. 그거가 다 지나려면 몇 년 남았는데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곤란해하고 있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침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화제예요. 근데. 예, 이게 저는 화재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태워버리면 되죠. 네.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용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폐기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딱지 붙여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되죠. 아니 그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니 괜히 또 이상한 사람들이 갖고 와서 또 그걸 또 고가에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왜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화재로 처리합시다.